자, 지금부터 고수의 눈에서 바라보는 이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여러분들만을 위한 맞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. 이번 주 내내 함께하는 이창호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네요.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잠깐 쉬고 또 나왔습니다. 네, 우리 매니저님 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 알려주시잖아요. 그럼요, 맞습니다. 호가창이라든지 시가 갭상승 같은 주제로 함께 해주시는데 네네.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? 네, 제가 이제 성공사례 따라잡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네, 뭐 전문가 중에서 거의 뭐 최다 출연하는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내용들, 그리고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수익 났다, 그리고 앞으로 시황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자리만은 좀 실질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후 눌렸다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노하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동안 제가 어떤 단기 급등주에 한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, 저도 이제 단기 급등주도 하고요. 또한 그 매집주도 합니다. 그러니까 단기 매집주, 급등 후에 눌림목 가는 이런 매집주들도 매매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기술적이고 또 디테일한 내용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. 그럼 이 단기 급등 매집주 어떻게 매매를 해봐야 될까요? 네, 한번 보면은 네. 자, 먼저 제가 이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제 한 5개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보통 이제 볼게요. 자, 오늘 그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. 이 종목은 매매를 한 종목인데요. 일단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또한 그 실적이 또 잘 나오고, 그리고 현재 그 극일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이 이제 전형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다가 역배열로 주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로 간 종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또 높은 수익을 얻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잡아본다면 누가 더 빠르게 사든지 아니면 뭐 내가 사놓고 좀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좀 안정적으로 스무스한 그런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죠.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. 이런 그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몇 번 이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, 한번 볼게요. 네. 자, 먼저 급등 후 단기 매집주 매매입니다. 그래서 급등 후라는 거는 1차 급등 여기를 얘기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얘기합니다. 급등 후 이제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, 단기 매집 후에 2차 상승에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자,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저는 급등주든 아니면 매집주든 무조건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공략합니다. 물론 6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. 물론 그렇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60일선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왕 우리가 2,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6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, 나만 아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 종목을 또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? 종목이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이 종목을 뭐 매수해달라고 막 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시장에
수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6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어거지로 그렇게 들어가서 힘든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래서 반드시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공략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또한 1차 급등 후에 윗꼬리는 몸통의 60% 이상까지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, 이게 이제 1차 이게 이제 1차 급등한 건데요. 윗꼬리가 만약에 급등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급등한 이후에 종가가 뭐 마이너스로 끝나버리거나 이런 식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날 당일에 사서 최고가에 매도치고 완전히 그 큰 물량까지 다 빠진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매매는 확률을 높이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은 다 제외를 시켜버립니다. 그래서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요. 그래서 총 상승 중에서 이 몸통이 60% 이상 남은 종목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윗꼬리는 40% 이하로 남은 종목이죠. 윗꼬리는 40% 이하, 몸통은 60% 이상인 종목들. 그래야 큰 물량, 쉽게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죠. 눌림목 구간의 급등 캔들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. 자, 또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은 여기서 눌림목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? 눌림목을. 그런데 이 눌림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눌려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있거나 이미 이 급등할 때에 들어왔던 이 큰 물량들도 그러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1차 급등할 때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자가 한 200억이 들어왔어요. 그런데 이 200억이 들어왔는데 여기 종목이 이 상태에서 하면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10% 됐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. 그러면 이 200억을 매수 들어온 기관 투자들은 마이너스 10%가 현재 돼 있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말이 안 되고요. 물론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. 본의 아니게 악재로. 하지만 보통은 적어도 이 종목을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본인들이 크게 빠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 몸통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눌림목도 대부분 이 박스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와야지 갑자기 여기까지 빠져버린다. 그러면 이 종목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횡보 거래량은 급등일의 30% 이하다. 이건 또 무슨 말이냐? 앞에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또 내용 한번 볼게요. 횡보 거래량. 횡보 거래량이 뭐냐? 바로 이 거래량을 얘기합니다. 주가가 횡보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6거래일 동안의 급등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급등을 제외하고 이 6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갑자기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, 보이시죠? 네, 밑에 보세요. 이런 식으로 터진다는 거는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식으로 터진다는 건 물량을 좀 대부분 손바뀜이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차로 급등해서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횡보하는 기간에 다 팔고 나갔다라고 봐야 돼요. 반드시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. 이 거래량이 없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일단은 여기 1차로 들어온 개인 투자, 기관들은 물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들이 이 종목은 안 가니까 자꾸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.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. 그러면 그 물량들을 계속 잡는 거예요. 처음에는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. 왜냐면은 급등한 바로 다음 날이니까 기대감이
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있다가 그다음부터 그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요. 그럼 다 매도를 치겠죠. 그러면 물량이 이렇게 역배열로 빠져버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단기 급등을 하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종목들은. 자,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그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거는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인데요. 보통은 자기 성향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뭐 1대, 2대, 4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매수해서 급등 나면 거기서 이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가요. 만약에 또 눌려요. 한 번 더 눌리면 거기서 200만 원 매수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급등 나면 또 팔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400만 원이죠. 그래서 7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더 하는 방법이고요. 조금 익숙치 않는 분들은 그냥 2, 3, 5로 딱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비중에 딱 100%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들어갔어요. 근데 안 간다고 거기서 2000만 원 물타기 하고 또 안 간다고 거기서 5000만 원 물타기 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0만 원을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다면 처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,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디서 이 종목은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급등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눌림목 확실히 주고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.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200만 원을 매수를 하고요. 좀 빠져요. 그러면 여기서 또 30% 비중 사시고 그 다음에 좀 눌려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매수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구간 매매를 하시는 거죠. 어떤 일정 시점에 최저점을 잡는 거는 어려워요.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매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가격 자체를 평균가로 맞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SNK 폴리텍 같은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고고쇼 최다 출연자 이창훈 매니저님과 어제는 시가 갭상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오늘은 급등 후 단기 매집주를 공략해보는 노하우로 함께 해봤습니다. 내일은 또 어떤 내용 갖고 나오실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요즘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는 이 급등할 종목 좀 찝어두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또 5시에 무료 방송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카카오 TV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제가 오늘은 이 기술적인 부분, 이 매집주와 또한 요즘 그 테마주들을 보면은 좀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정치 테마주는 제가 오늘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. 왜냐면 그 화천기계도 결국은 정치 테마주죠.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분의 테마주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. 그런데 이제 공작기계 관련주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결국은 화천기계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이런 그 정치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5시 이후로 MBN골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시 무료 방송에서는 이 기술적인 노하우와 또 테마주에 대한 꼼꼼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